목자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2014년 8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에 또 세계 성취대회를 주관하기 위해 1989년에 방문한 것에 이어 세 번째였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103위 성인들에 대한 시성식을 주관하였고, 세 번째 방문에서는 윤지충을 비롯한 120서희의 복자 시복식을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모두가 뜻이 깊은 행사였다. 특히 시성식이나 시복식이 바티칸에서가 아니라 한국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사적으로 보면 여간 영광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의 1차적인 명분을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데에 두었다는 점도 그 상징성에 있어서 크게 돋보인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천주교의 미래를 아시아 청년들 중에서 찾아보려는 내심의 방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게다가 이번 프란시스코 1세의 방문은 전환기적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누구인가? 교황으로 선임되자 그는 스스로 교황명을 프란시스코로 명명하였다. 역대 교황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교황명 프란시스코. 그는 누구인가? 빈자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가 아닌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집을 뛰쳐나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한 제2의 예수라고 불리울 만큼의 성인이다. 교황은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를 버리고 프란치스코 1세로 스스로 탈바꿈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처럼 사는 교황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감히 어느 교황 한 사람 선택할 수 없었던 교황명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의 준칙을 성인 프란치스코에 맞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황이 되기 전 추기경일 때에도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손수 혼자 요리하였다. 교황 취임 후에도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방탄세단을 멀리하고 버스를 탄다. 수행원이나 비서를 두지 않고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숙박비를 계산한다. 그래서 누구는 말한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가장 가난한 교황님이라고. 교황이 되기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프란시스코의 길을 걷고 있다. 평범함을 넘어 서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낮은 자세로 일관하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오면서도 가장 작은 차 기아에서 나오는 소울을 택했다. 얼마나 소박하고 검소한지를 보지 않고도 알겠다. 차의 이름이 주는 의미도 독특하다. 그냥 바람 부는 소리 솔솔이 아니다. 소울이다. 우리들의 정신이요 영혼이다. 영어를 담는 그릇이라면 간장종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교황의 뜻을 헤아린다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다. 아무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환자도 끌어안고 입을 맞춰준다. 무슬림 소녀에게도 세정례를 해주었다. 살공살공 기어 올라와 교황의 의자에 올라앉아 천진스럽게 능청을 떨고 있는 소년의 머리를 아무 말 없이 쓰다듬어주는 교황이다. 그러기에 그는 얻어먹을 힘밖에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음성 꽃동네도 기어이 틈내어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 겸손하고도 소박하고 부처님 같은 교황님이 한국에 왔다가 갔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는 한국에 왔을까? 여기에도 하늘에 그 뜻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황은 현대사회를 인간이기의 시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한국적 현실에서는 우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를 촌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시대가 과도기라면 지금은 전환기 내지는 변혁기가 아닌가 한다. 과도기란 무엇인가? 그 시기만 지나면 무언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전환기는 무엇인가? 과도기가 지남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려는 진통기를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진통기를 전환기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이 전환기를 어렵게라도 무사히 넘긴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순탄하게 발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역사는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사회적 현상은 도저히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쌓였다가 어느 날 자치의 중력에 못 이겨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그렇다.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쌓인 적폐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공직사회의 무능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이나 여타 살인행위는 논외로 치자
삐뚤어진 병역 문화나 학생 문화, 관피아로 대변되는 관료 문화, 고쳐지지 않는 부패 문화와 폭력 문화 심지어는 정체불명의 정치 문화 등 끝도 한도 없이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문화적 왜곡 현상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의 전진이냐 후퇴야의 기로에 우리는 섰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문명사적 전환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시대를 보는 해안과 위기를 넘기라는 의지가 합쳐져 생기는 리더십, 즉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리더십 말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교황 프란시스코 1세가 한국에 온 것이기에 더욱더 남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의 교황 취임도 평범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티칸의 전환기에 이루어졌음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교황 취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바티리크스라 불리우는 비밀 문건의 유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가톨릭 내부의 부패와 암투, 돈 세탁 문제와 성추문 등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을 때였다. 말하자면 가톨릭계에서도 변혁기 즉 진통기를 만난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티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나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 엇비슷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에게 강복하는 것에서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의 기도만 바란다면 그 또한 충분하지 않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소박하고도 겸손하며 부드러운 소통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우라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 말하자면 전환기에 취해야 할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배우라는 얘기다. 그가 어떻게 가톨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것이다.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가톨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왜곡 현상을 말없는 모범적 실천으로 광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교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축복이다. 그의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소통의 리더십을 각계의 지도자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모든 지도자들은 내려가라는 교시다. 교황은 말했다. 사자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양치기인 목자에게서 양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양치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할까? 농부에게서 흙냄새 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의 땀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 정치 지도자만 그러해야 할까? 아니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 학계는 학계대로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근원으로 돌아가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의 전환기를 넘길 수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